안녕하세요. 교조상담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연애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유치원생들한테도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헤어진 뒤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또 사실이에요. 오늘은 사귀다가 헤어지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그 다음에 학폭으로 실제로 신고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우에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돼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죄 자체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폭행 내지는 상해, 특수 폭행 이렇게 될 텐데 우발적으로 다투다가 서로 밀치고 때리고 꼬집고 핥히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폭행 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 폭력이 이제 성립될 여지가 매우 높고요. 또 싸우는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막 욕설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둘이 있을 때 욕설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학교 폭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수위가 만약에 너무 높다. 그 다음에 또 누군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얘기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헤어지지 말자고 막 붙잡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고 좀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팔이나 뭐 어깨 이렇게 붙잡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다 학교 폭력으로 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앞뒤의 상황을 좀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어떤 뜻으로 잡았고 잡은 강도는 어땠고 이제 상대방 친구가 또 뿌리쳤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고 실제로 폭행의 고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금 세심하게 따져서 심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지만 헤어지자 그러니까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자해할 거야 막 이런 경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학교 폭력이 되나요?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친구도 정신적으로 충격은 받겠죠. 근데 크게 놀라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거나 한 번 나온 말이거나 이러면 그것까지 학교 폭력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헤어지자고 말도 안 했는데 나 만약에 너가 헤어지자고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너 없으면 나 뛰어내릴 거야 내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술 통해서 푸적하게 꺼내가지고 그 칼로 내 손목을 그을 거야 막 이런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 좀 성립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 당연히 이런 것들 실행에 옮기면 안 되겠죠. 주의해야 되고 학교 폭력이 성립될 수도 당연히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 성립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유형 헤어지고 나서 친구들한테 사귈 때 내가 있었던 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 나름대로 서운했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하소연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학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좀 남학생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귀는 과정에서 성관계든 성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상대방 학생에 대한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헤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다른 친구들이나 어디 사이트에 막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고 형사사건화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사귀었을 때 교복을 입고 서로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올리거나 하는 것들 그 자체도 적절한 행위는 아닌데 헤어진 뒤에 왜 굳이 그 사진을 올렸는지 그리고 그 사진만 그렇게 올리진 않거든요. 보통 그 사진을 올리면서 그 밑에 막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귈 때 동의하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헤어진 뒤에는 업로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또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사귀는 과정에서 뭐 성관계든 성행위든 뭐 뽀뽀든 이런 영상을 촬영을 했던 것을 상대방 동의 없이 업로드하거나 다른 친구들한테 보내주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세 번째 사안, 요 사안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사귈 때는 서로 좋아하니까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나 강제로 당했어요. 사귀는 남자친구가 좀 하자고 해가지고 그냥 응해줬던 건데 저는 사실은 하기 싫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입증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또 가해 학생 그 나름대로 그때는 좋다고 해놓고 왜 헤어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양측의 진술이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스킨십이 이루어진 앞뒤 상황, 그다음에 실제로 사귀었던 게 맞는지, 그 스킨십이 있은 뒤에도 계속해서 상당 기간 사귀었었는지, 비슷한 유형의 스킨십이 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보통은 가장 오랫동안 사귀었고 그 사귀는 중간쯤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피해를 입은 학생 쪽에서 뭔가 하소연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동의하에 있었던 행위로 여겨질 가능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양쪽 학생의 진술을 먼저 잘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네 번째 사안에는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나랑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른 친구랑 바람을 펴서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학폭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학폭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학폭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갈등이 되면 욕설이든 폭행이든 신체 접촉이든 다른 유형의 어떤 충돌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학교폭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애의 끝은 학폭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있는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성계를 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제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